메인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은 메인 강의가 지금 TR9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TR9를 먼저 선체험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의 TR9 체험을 모두 다 종합해가지고 아주 저희에게 팩트를 잘 알려주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잘 적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이에요. 정말 많은 시간 고민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귀 쫑긋하고 카메라 다 켜시고 강사님과 아이 컨택 하시면서 PPT 열심히 보시면서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 차석환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차석환입니다. 네, 일단 화면 공유부터 시작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 걸로 좀 이제 채팅창에다가 뭐 잘 보이면 잘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PPT 제목은 운알못이 바라보는 TR9라는 제목으로 좀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TR9 여러 강의를 들어보면 사실 되게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또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런 전문가보다는 저 같은 일반인이 바라보는 TR9는 어떤 형태의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PPT 강의를 할 때마다 PPT에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늘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제 PPT를 준비하고 디자인을 좀 고르는 편인데, 이번 강의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TR9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액티브하고 좀 모던하고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좀 이렇게 수묵화 같은 이런 배경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TR9를 한번 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본 TR9가 어떤 모습인지 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R9를 좀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좀 많이 떠오르냐면요. 일단 이게 단백질 보충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한 단백질 보충제라는 기본을 좀 깔고 또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거부터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백질은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죠.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 올라가면서 건물을 지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라는 애들은 신체의 벽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은 말 그대로 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피부, 근육, 혈액, 콜라겐, 뼈, 머리카락, 손톱, 내부 장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라든지 인체에 분비되는 약 2,000여 가지 정도의 효소들도 단백질이 기본 재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백질인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면역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세포의 기본 단위인데 항원과 항체 이를 담당하는 애들도 전부 다 사실은 세포로 되어 있죠. 그럼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항체 생성이 잘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체 숫자도 많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사실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도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또 수분의 저장 공간이에요. 단백질 자체에서 이제 수분을 저장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분을 저장하는 곳은 세포라는 거죠. 저희가 인바디를 측정하게 되면 세포 내 수분비랑 세포 외 수분비를 보잖아요. 즉 세포 내에 우리가 수분을 저장하게 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수분 부족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수분이 너무 많을 때도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은 이런 수분의 중요한 저장 공간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생체 에너지의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끌어다 쓰고 끌어다 쓰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끌어다 쓰는 게 뭐냐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몸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쓰는데 나중에 지방도 끌어다 쓰겠죠? 제일 마지막에 뭘 끌어다 쓴다? 단백질을 끌어다 쓰게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근육이 줄어들겠죠. 근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죠. 자, 그럼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단백질이 결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거 생각하면 저는 딱 하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아시죠? 네, 골룸. 네. 단백질이 부족할 때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 생각하면 좀 동의가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애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 먹어야 잘 큰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 가만 보면 이제 어르신들 세대 보면 저희 부모님들 세대 보면 다들 키도 작으시고 좀 왜소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단백질을 제대로 잘 섭취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에 비해서 최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다들 좀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렇죠. 성장 발육이 되게 잘 되는 아이들이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잘 먹어서 즉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섭취 안 하면 이렇게 골룸 같은 몸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겠죠. 말 그대로 근육의 재료가 되는 애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안 먹으면 당연히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말은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TRIMT를 진행할 때도 보면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높고요. 기초 대사량이 높을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운동을 해도 살이 훨씬 더 잘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RIMT 할 때도 우리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근육하면 우리 외부에 있는 몸을 움직이는 근육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부 장기도 사실은 뭘로 돼 있나요? 전부 다 위, 심장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이 감소하면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감소하는데 어르신들을 보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왜 안 좋아하시냐 봤더니 소화가 안 되신대요, 고기가.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면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말 그대로 위에도 그 다음에 장에도 있는 근육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감소하면서 말 그대로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단백질을 그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잘 안 먹다가 보니까 오히려 점점점 근육은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이라든지 간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단백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골절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근육이 감소하면서 근육에 있는 힘이 부족해져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뼈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랑 칼슘이 결합해서 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결국은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뼈 건강도 악화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골룸 보면 딱 머리카락 딱 보이시죠? 그렇죠? 네. 가늘어지고 되게 약해져요. 그리고 탈모도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40대가 넘어가면서 머리카락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조금 가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옆에서 자꾸 골룸이라고 해서 네. 네. 골룸이 되기 싫으시면 단백질 잘 섭취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골룸 보시면 어때요? 피부 탄력이 되게 좋나요? 아니죠, 그렇죠? 뭐 주름 투성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콜라겐의 제일 중요한 재료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갈바닉 가지고 라인 코렉터 잘 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단백질 자체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섭취하게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든지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주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과 효소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라고 해요. 사실 저희가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라든지 남성도 마찬가지 남성 갱년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효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소화 효소죠. 위액이라든지 뭐 이자액 뭐 이런 것들을 효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인체에는 약 2,000여 가지 효소가 있고요. 이 효소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잘 생성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면역력은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분 감소 부정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뇌기능 저하. 자, 저희 뇌도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뇌기능도 떨어지게 돼요. 저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얘는 마요네즈나 두부가 아니거든요. 다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기능이나 뭐 기억력, 집중력 다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어르신들 보면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신경세포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은 약 20여 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 중에 부족하면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예를 들면 리신이 부족하면 잠을 잘 못 자죠.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날 되게 사람이 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요. 폭식을 하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그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우리가 성격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 단백질이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하나를 가르치고 있냐, 뭘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건 저희 생명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는 어르신들이 오래 산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력과 유연성이 높으면 장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오히려 근력이 떨어지면 6년 이내 사망률이 5배가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근력이라는 말은 결국 근육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엉덩이 근육이 부실하면 골절 위험이 증가한대요. 일어나기 어렵고 실제 어르신들 보면 되게 잘 넘어지시고 여러 가지 뼈 되게 잘 많이 풀어지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죠. 이것들이 사실 전부 다 뭐다? 근육 문제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또 근감소증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양호한 사람에 비해 고혈압은 2.7배, 당뇨병은 3.9배 걸리기 쉽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도 노출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런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냐? 근육을 저축하는 방법보다 바로 단백질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백질 결핍이랑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TR고 결국 단백질 보충제의 일종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 우리가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의 0.8을 곱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70kg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56g, 50kg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40g 정도 섭취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 식단이 사실은 단백질이 되게 풍부한 식단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밥 먹고 반찬 먹고 하는데 반찬에 단백질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한국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밤에 이제 술자리가 자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정말 많으시죠. 야식은 전부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럼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는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되냐? 체중 곱하기 1.1을 해야 된대요. 70kg인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약 84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요. 50kg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60g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중요한 저희가 다이어트, TR라인을 하고 있을 때나 근력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단백질을 먹을 때는 체중에다 곱하기 1.5까지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남성 같은 경우는 105g,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약 75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돼?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꾸 비행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100g당 여러 가지 식품들에 대해서 단백질 함유량과 칼로리를 적은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두부 같은 경우에는 한 모에 약 10g 정도의 단백질이 있다고 하고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가 보통 100g에 20g 정도의 단백질이 있대요. 그럼 100g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사실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손바닥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성 손바닥보다는 좀 크니 요거보다 좀 작은 요 정도 크기가 바로 닭가슴살 100g 정도. 그럼 성인 기준 한 적어도 70g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닭가슴살 3개, 일반적으로 치킨 한 반마리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난 1인 1닭을 하신다. 그럼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개당 5g 정도가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참치는 100g당 16g. 근데 참치는 소형 캔 하나가 130g 정도 되니까 캔 하나 먹으면 한 20에서 30g 사이로 되겠죠. 연어가 20g이고 오징어가 15g이죠. 그 다음에 고등어 20g, 소고기가 32g이에요. 근데 보니까 단백질 섭취에 제일 유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의외로 오징어가 괜찮죠. 100g당 15g이고 칼로리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부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두부랑 닭가슴살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퓨린은 통풍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과잉 섭취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약 6대4 정도 비율로 정도로 섭취하는 게 적정량이라고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저기 주먹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주먹 하나 정도 양을 먹으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정도의 양. 근데 양이 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사실 이 정도 단백질 하루에 다들 섭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섭취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백질을 따로 보충해서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저희 제품엔 단백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냐 살펴봤더니 TR고 같은 경우에는 유청 단백질 15g, 카제인 단백질 5g에서 총 20g 들어가 있고요. TR90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15g, 프로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10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루에 이거 3개 다 먹어도 단백질 1일 섭취량, 즉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의 1일 섭취량은 오히려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 먹고 추가로 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정말 이야기할 TR9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TR9 같은 경우는 트위넌 제품이죠. 앞에 프리오컷이라는 제품이 있고
포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프리 워크아웃은 운동 전에 먹는 애고, 포스트 워크아웃이 바로 운동 후에 먹는 단백질 보충제 역할을 하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미국 컨벤션 갔을 때 프리 워크아웃을 사와서 먹어봤었거든요. TR9 세트를 사서 먹어봤었는데, 그거는 좀 벌크 형태로 왔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는 박스 형태 포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먹었던 TR9 프리워크아웃을 좀 먹어봤더니 그거랑 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좀 재료가 한두 가지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되는 재료가 있어서 그것들이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맛이 살짝 변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좀 맛은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요. 약간 새콤한 맛이 있고,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맛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맛있다라는 느낌보다 살짝 찝찝한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단맛을 뭘로 냈냐면 스테비아로 단맛을 냈다라고 해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고 맛있으면서도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TR9 이 프리워크아웃의 기본적인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주 원료가 비타민이랑 파톤텐산, 부원료가 탈라티노스, 로이신, 과라나 추출물, 콜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원료에 대해서 너무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TR9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처음에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들고 제품 포지션을 한번 봤더니 이 제품 포지션이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액티브한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일반인들 중에서 난 좀 더 지금보다 액티브하게 살고 싶다. 좀 더 힘있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좀 운동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 원료를 갖다가 들이대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저희 뉴스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가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한테 이 원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리 워크아웃과 포스트 워크아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각각의 원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쭉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글씨를 좀 크게 놨거든요.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어떠세요? 뼈 건강, 심폐지구력 향상, 에너지 생성, 에너지 대사, 에너지 공급, 피로 회복, 통증 완화, 근육 생성, 손상된 조직 치유, 에너지 생성, 집중력 향상, 해독 능력 향상. 요런 것들만 쭉 봐도 프리워크아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실제로 이걸 먹어봤더니 좀 힘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과라나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인삼이라고 하죠. 천연 카페인 50mg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 용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는 반 잔밖에 안 되고요. 요 정도 되는 용량이고, 얘는 힘을 많이 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통증을 감소하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집중력도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리워크아웃의 장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프리워크아웃 이런 것들 부스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일반인들은 부스터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부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었고요. 그러면 이 부스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먹지만 계속해서 먹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먹지 말라는 문구가 그 대부분의 부스터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운동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간이원자직을 못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었죠. 근데 저희 제품은 어때요? 식세스 퀄리티 프로세스, 결국 유객수 공정을 통해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뺐다라는 거죠.
이거는 계속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요거는 운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워크아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포스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맛이 두 가지죠. 하나는 초콜릿 맛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닐라 맛이 있어요. 초콜릿 맛은 어떤 맛이 있냐면 네스퀵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닐라 맛은 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 또 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맛은, 요 두 가지는 정말 맛있으니까 나중에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포스트 워크아웃의 재료 한번 살펴볼게요. 유청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 비타민 C랑 비타민 E, 그 다음에 보일러로 팔라티노스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죽을 여로 유청이랑 카제인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유청이랑 카제인 단백질, 얘네들은 우유에서 뽑아낸 거죠. 우유에서 뽑아낸 거. 그리고 포스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서 사왔을 때는 이게 이름이 리커버리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럼 이름만 봐도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우리 몸을 회복해주는 애거든요. 이 중에 이제 유청이랑 카제인 단백질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 드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애예요. 유청 단백질이 15g이 들어가 있는데 요건 흡수가 되게 빠른 단백질이고요. 카제인 단백질은 5g이 들어가 있는데 흡수가 느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을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사실은 우리 몸이 되게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 자는 동안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저희 유청 단백질이 단백질 WPC, WPH, WPI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WPC죠. 종류가 바로 유청 농축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수분해된 거라든지 이런 다른 단백질들보다 흡수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난 그거 더 좋은 거 먹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한번 빨간색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근육 생성과 유지,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과 압통을 감소하고 뼈를 강화하고 뼈 건강, 면역력, 그다음 심폐지구력을 향상하고 항산화제, 면역 강화, 간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항산화제,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활성산소 제거, 근육 보존 유지. 자, 요거를 쭉 한번 보시면 포스트 워크아웃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 운동한 이후에 30분 이내에 좀 먹으라고 하고요. 이때 먹었을 때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면 저희가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그냥 효과적이에요. 활성산소가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골룸같이 되겠죠. 그렇죠? 이봉주 같은 얼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노안이 오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운동한 다음에 보면 사실 저희가 뭐 때문에 많이 고생해요? 사실은 근육통이랑 관절통이죠. 근데 근육통과 관절통을 현저히 줄여야 돼요. 현저히 정말. 그리고 지구력이라든지 특히 운동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몸에 있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럼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게 포스트 워크아웃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PPT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그냥 올려드릴 거니까 뭐 캡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TR5를 저희가 뭐 세진그룹에서 10명 정도 같이 섭취를 하고 이분들이 책방을 만들어서 저희가 후기를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올린 것들을 캡처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데 보통 새벽에 운동하면 제가 몽롱하고 잠도 안 깨잖아요. 집중력도 잘 안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집중력도 많이 생겼고 땀도 되게 많이 나고 운동 수행 능력도 올라가고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네,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죠. 네, 걷기 30분, 타바타 20분 했는데
계속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옥의 답을 한 번 더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어느 분인지 대충 아시겠죠? 프리워크 한번 1시간 정도 골프 치시고 40분 동안 걸었는데 계속해서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40분 중 15분은 뛰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운동 마치고 포스트워크를 먹었더니 포만감도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러닝을 1시간 정도 했는데 힘이 남더라고요. 이때 8km 정도 뛰다 걷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비가 와서 제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2바퀴 정도, 한 4km 정도는 더 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힘이 나요.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분이랑 같은 분인데요. 랑앤 아침 오죽도 시작하는 이제 운동을 멈췄는데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된다고. 내일부터는 5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 되겠다고. 자, 이렇게 프리워크아웃을 먹었을 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요. 운동의 집중력을 현저히 높여주고요. 그 다음 운동 수행 능력과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 포스트워크아웃의 후기 좀 볼게요. 이분은 마약 같다는 표현을 쓰시죠. 그렇죠?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저희 내 안에 남자 있다. 그분이신데 보통 이분이 자전거 예전에 강사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근데 자전거 강사를 최근에 뉴스킨 하면서는 잘 안 타셨는데 보통 그전에는 1시간 정도를 탔었는데 1시간을 탔는지 3년이 넘었다고 하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관련 근육이 다 없어지죠, 사실은. 근데 뉴비트를 가지고 20분씩 3타임을 연속으로 타셨는데 지치지 않으신대요. 보통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기죠. 3일 동안 보통 며칠 동안 이것 때문에 되게 아프고 힘든데 그런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을 드시고 난 다음에 강의할 때 기운이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중력도 달리고 또 그리고 골프 치러 갔었는데 18월 다 돌아도 힘이 남는다고. 그 다음에 포스트워크아웃 같은 경우 먹었을 때 포만감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요. 특히나 이제 힐을 높은 걸 신었을 때 사실은 관절에 좀 무리가 있죠. 사실은 불편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거의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요즘 10cm 샌들 신고 다니신다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저희 운동하시면서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정말 많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워크아웃이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대부분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근육도 안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분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몸도 빨리 달궈지고 땀도 많이 났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근육이 힘들 때 통증이 적었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네, 이분은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아니라 입에 털어넣는 게 더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타서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네. 네, 포스트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맛은 달고 맛있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달지 않아서 그거 없다고 하세요. 달고 맛있는데 달지 않대요.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 같거든요. 그 다음에 흡수도 잘 돼서 불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걸 느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백질 보충제로는 최고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진영님 요분 이제 실제로 계속 운동을 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5일 동안 TR거를 체험하고 인바디를 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체지방이 2.2kg 감소하고 근육량이 1.5kg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운동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단순히 이거 섭취했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을 좀 근력 운동을 빡세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내 안에 남자 있다는 그분, 네. 실제로 TR구 후기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요. 4일 동안 TR구를 드시면서 인바디를 측정했었는데 체지방이 3% 감량됐고요. 근육량은 1.3% 증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측정을 했는데 사실 요거는 그날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체지방이 4% 감량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TR19 이제 성공하실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운동을 TR고를 제대로 드시고 운동을 제대로 하시면 운동 효과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고 말씀하시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걸 느끼고 땀도 엄청 많이 나고 힘듦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포스트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도 근육 아픔이 훨씬 더 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즉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체험기를 좀 이야기해 드리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R9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좀 재미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보면 프리우스 클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 운전하던 차가 프리우스거든요. 근데 프리우스는 놀라운 마력이 있는 차예요. 아무리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도 프리우스에다가 앉히면 얌전한 양으로 변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차거든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평지를 냈을 때 리터당 24k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프리우스 클럽 같은데 이제 카페 같은데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기름 한번 넣고 1000km 가는 거 도전을 해요. 근데 이게 기름통 용량이 45리터거든요. 실제로 연비가 평균적으로 22리터, 리터당 22km 이상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연비가 잘 나오냐면 보통은 평균 시속 70km 정도로 급제동, 급출발 안 하고 완전 안전운전이죠. 이렇게 하면 연비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합정인 평지를 달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한 번 넣고 1500km까지 달성한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프리우스 클럽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결국은 연비 좋게 나오게 하려고 조금씩 자기 운전 습관을 들이면서 향상되는 것들을 재미를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TR0 보면서 비슷한 재미 느꼈어요. 처음에 첫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조금 허리 디스크도 좀 있고요. 등 디스크도 있고 예전에 발목을 되게 많이 뼈서 운동을 좀 오래 하면 발목이 좀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뭐 러닝이라든지 운동을 격하게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저희 강현 선생님이랑 주로 저녁에 근처에 있는 율동공원 산책을 좀 많이 하는데요.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 한 바퀴가 1.8km예요. 그래서 한 2바퀴 정도 돌면 저 같은 경우는 딱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처음 이제 TR9를 먹은 날도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날 사실 조금 운전을 오래 해서 허리가 조금 아팠었거든요. 허리 통증이 좀 있다라고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체험 한번 해보자라고 먹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2바퀴를 늘 걸었거든요. 근데 강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게 2바퀴를 돌아서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날 3바퀴를 걷고 뛰고 했거든요. 한 5.4km 정도 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팠다 그랬잖아요. 허리도 안 아프고 땀도 많이 나고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은 오늘 운동량을 한번 늘려보자라고 해서 그 다음 날은 제가 4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4바퀴를 돌았는데도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운동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육통이 막 생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량을 늘리면 좀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통증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한번 이제 알이 배기면 한 3일 정도 가죠. 3일 정도 가는데 그 다음에 4일차 정도 되면 그때부터 좀 괜찮잖아요. 근데 한 3일차 정도 딱 느낌이었어요. 좀 뻐근하다? 약간 무리가 있네? 요 정도 느낌이더라고요. 실제로 TR9를 먹어보니까 운동량도 많이 증가할 수 있었고요. 운동 시간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좀 어디가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TR9를 먹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영양제를 먹어보면 먹고 이제 한 며칠 동안 안 먹어보면 티가 좀 확 나잖아요.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스페니아 이런 거 먹다가 중간에 이제 주문을 잘못해서 떨어지고 나면 그날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TR9도 한번 다 먹은 다음에 제가 운동을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4바퀴 돌고도 사실 힘이 남아서 몇 바퀴 더 돌 수 있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TR9 안 먹고 가서 해보니까 3바퀴 도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허리도 조금 아프고 근육도 살짝 있고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이제 뉴스키는 파마넥스 영양제를 먹으면서 계속 먹고 싶다라고 영양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G3밖에 없었거든요. G3는 사실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이 TR하고도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다. 계속 먹고 계속 운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나게 만드는 게 사실 TR9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TR9를 가지고 한번 나중에 왔을 때 직접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고 계속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매일매일 내가 운동량이 늘어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 강도를 늘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재미에 좀 많이 환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티알고 같아요. 그러면 이 티알고 가지고 사실은 제가 앞에서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되게 충분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단백질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무조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 골룸 되기 싫으면 단백질 섭취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제품을, 그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가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세 가지가 있죠. 티알고랑 에이지락 쉐이크랑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티알공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티알공 쉐이크 같은 경우는 단백질 외에도 탄수화물이랑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12종과 미네랄 4종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0적 반상보다도 훨씬 좋은 게 TR90 쉐이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 이 TR90 쉐이크 외에 단백질 제공 공급하는 데 되게 많이 효과적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틴 파우더 PX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공급하는 데 되게 효과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가지 아미노산을 다 같이 함유하고 있어요. 단백질은 평균 20가지 정도의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그럼 이 중에 18가지가 들어있으니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쉐이크랑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육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펌핑할 수 있는 제품이 뉴스캔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나온 게 바로 TR9예요. TR9는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이게 유청과 카제인 단백질이 우유율의 단백질이라고 했죠. 근데 이 유청 단백질이랑 이 카제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 3%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제조 단가로 쓰면 상당히 좀 비싸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식스 퀄리티 프로세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빠지고 좋은 단백질만 우리가 넣은 게 바로 TR9예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TR9 같은 경우는 근육을 생성하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유지하는데 TR9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만드는데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제품 구성을 어떻게 할까? 저는 단백질 보충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사실 단백질 보충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약 패키지. 얘는 TR90 쉐이크를 2개 해서 한 달치, 한 끼 쉐이크에서 한 달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과 TR9. TR9는 한 패키지 하나가 아니라 한 박스가 15개씩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다른 강의들을 많이 들으셨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다 제외하고 이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TR 관박스, 즉 그게 15일치, 그 다음에 프로틴 15일치에서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넣어주고 TR9 먹는 날은 반드시 산책을 하시라고.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릎이나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TR9 드시고 걷는 것만 해도 훌륭한 운동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걷는 것 조금 더 좀 잘 걸어 다녀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어르신들한테 보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약 패키지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28만 4천 원의 금액이 나오고요. 포인트로는 238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TR9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한테 다이어트 패키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약 패키지에다가 추가로 준비 패키지를 넣은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준비 패키지를 하는 동안에도 살이 좀 빠지죠. 근데 여기에다가 단백질 잘 공급하고 운동까지 시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운동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금액이 다 하면 42만 5천 원이 되고요. 포인트로는 254포인트거든요. 사실 이 금액이면 석 달 동안 TR9 시키는 게 낫죠. 근데 TR9 들어가기 전에 준비 패키지 들어갈 때 이렇게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통 준비 패키지만 잘 해도 사람들이
파마넥스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TR고 들어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경험을 시켜주면 아마 그 다음에 TR고 들어가기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TRIT 들어가기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빼독 패키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빼독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3.3 헬스에서도 이제 빼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빼독 패키지를 진행하다가 보면 쉐이크가 2박스가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TR고 패키지를 들어가고 프로틴 3박스를 추가한 거예요. 요거는 TR고 같은 경우에도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 프로틴도 이틀에 한 번 먹는 걸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가격이 222만 원이 나오고요. 222만 2천 원이네요. 포인트로 따지면 1389포인트가 나와요. 가격 되게 좋죠. 둘둘둘둘. 네. 이렇게 빼독 패키지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빼독 패키지로 들어갔을 때 이걸 가지고 저희가 투투 보상을 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7월 23일에 TR고가 출시가 되죠. 이때 빼독 패키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월달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8월달부터 2명의 소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2명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9월달에 각각 2명씩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빼독 패키지 하면 어떻게 됐었죠? 1389포인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개만 해도 사업자를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른 거 하나도 안 한다는 가정하에 말 그대로 222만 2천 원으로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5개 하면 바로 독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랑 여기 5개 남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까지 하면 대충 이제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220만 원 정도 가격이 나와요. 자, 어떤가요? 말 그대로 내가 빼독 한번 시작해서 2달 동안 임상을 내서 220만 원을 9월 달에 가져가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이번에 전부 다 1개씩만, 이때는 뭐 소개 많이 못해서 1개씩만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7월 달에 내가 한 거 소개 1명 나오고 8월 달에 2개 나오고 9월 달에 6개가 나오면 총 9개의 TRIT가 빼독 패키지가 나오게 되죠. 이게 포인트로 따지면 12,000포인트가 넘거든요. 그럼 실제로 5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TR고가 본판매가 될 텐데 이때 본판매 되기 전에 저희가 이미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22만 2천 원으로 창업하자. 이렇게 내가 창업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이 보상을 풀어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8월달, 9월달에 이때는 저희가 TR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7월달에 우리가 5개씩밖에 없으니까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저 같은 경우는 TR고 안 나올 때는 준비 패키지를 3개월을 제공했어요. 그럼 TR고 대신에 준비 패키지를 넣는다든지 프로틴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상을 풀어보고 사람들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TR고 선판매가 나올 때 제품 판매하는 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느냐가 초점인데 이걸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고요. 오늘 이후에서도 TR라인으로 정말 TR고로 조직을 만드시는 시간 됐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